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개들은 짖었습니다. 발 딛는 곳마다 배설물이 가득했고 기물은 부서져 있습니다.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물을 주자 허겁지겁 마십니다. 마당을 돌아보자 구석엔 백골이 드러난 개 사체가 보입니다. 자연이 부패한 게 아니라 한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. 굶주려가지고 이 사체를, 이 반을 뜯어 먹은 거예요. 약한 아이들이 먼저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기 위해 그걸 먹었습니다.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개와 고양이가 뒤섞여 있습니다. 물을 떠다 주자 한꺼번에 몰려듭니다. 이 좁은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몰려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섞였고 먹을 걸 준 흔적은 없습니다. 유기동물 보호소나 개농장 모습이 아닌 경기도 광주의 한 펫숍 상황입니다. 파양된 동물을 돈을 받은 뒤 보호해주다 재입양 보낸다는 곳입니다. 아마 그 친구들은 수일 안에 구조가 안 됐었으면 분명히 잘못됐을 정도로 심각하게 영양실조를 걸린 모습과 그 온 피부가 그 분변에 이렇게 다 뒤집혀가지고 피부병도 있었고 털 엉킴도 심했었고. 업주는 반려동물을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보호자에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. 잘 보호해주다가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추가 비용도 있었습니다. 아이가 아프다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아냈습니다. 입사비를 90만 원을 냈거든요. 그 뒤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양을 잘 보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파양이 됐는데 아픈 상태로 왔다고 장폐색으로 왔다고 수술이 갖다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키우던 동물을 내보내야 하는 보호자들의 죄책감을 이용한 겁니다. 이 업주, 그러다 갑자기 잠적했습니다. 펫숍 월세와 공과금도 밀린 상태였습니다. 독촉을 하니까 밀고 오다가 결국은 도망가요. 가면서까지 문도 털어놓고 보일러도 털어놨어요. 보호자들은 이제 반려동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. 자기네들이 24시간 케어를 할 거고 입양처가 나타나면은 제가 보호자기 때문에 저한테 허락을 받고 입양처랑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. 우리는 행방을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, 지금. 취재진은 사라진 업주 김모 씨를 추적해봤습니다. 김 씨가 운영하는 다른 가게에 가봤습니다. 김 씨는 없었고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은 다른 피해자만 만났습니다. 거기 카드 거기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요? 저 잡아야 돼요, 진짜. 지자체는 신고를 받고 나서야 현상을 파악했습니다. 아무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진 곳에서 운영했고 온라인으로만 광고해왔기 때문입니다.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런 게 있는 것 자체를.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돼요.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, 저희한테. 전국에 이런 신종 입양대행 펫숍이 몇 곳인지 얼마나 많은 동물이 머물고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이런 유사보호소 혹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펫샵 같은 경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. 전국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. 피해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긴 싫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시키는 보호소로 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. 또 돈을 들여서라도 어쨌든 내가 못 키우지만 다른 사람이 입양 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. 이분들의 이제 뭐 선한 마음 아니면 책임감을 이용한 영업의 형태가 되는 거죠. 최소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던 보호자들은 역설적으로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반려동물을 내몰게 됐습니다. 반려인구는 1,500만 명.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2% 정도가 양육을 포기했거나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하게 동물을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돌보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.